근데 예. 일부라도 지역사회로 나아가면 예.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손이 덜어진다는 것은 예. 모르겠어요. 발달 쪽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이 2명 정도는 모시고 나갈 수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안 돼요. 휠체어라서 예. 한 명이 2명을 모시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외부 활동을 가면 갈수록 안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맨 처음에는 같이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안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모시고 가든지 예, 예, 지역사회에서 예. 누군가 모시고 가든지 예. 저희의 수준은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고 예.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정도? 그래서 도서관 가고 공방 가고 볼링장 가고 마트에 한 번씩 간식 사러 가고 그 정도 수준. 대신에 직원 한 명은 무조건 동행이고 그다음에 봉사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정도인 것 같은데 저도 이걸 보면서 지역 주민과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 정말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자기 동네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 동네에 사시는 주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용분이 잠실에서 오시고 잠실에서 마포 오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주간보호센터가 정말 그냥 동네마다 데이케어 센터처럼 그렇게 있으면 오히려 지역 주민하고의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래 이것도 나의 핑계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도 했다가 네, 저희는 뭐 도서관에서 저희 손이 책 읽으러 가기로 약속한 시간인데 저희가 지금 인력이 없다는 걸 알고 도서관 관장님이랑 책 읽어주시는 자원활동가가 우리를 모시러 오고 그런 일은 있어요. 근데 막 정말 지역 주민하고는 연결을 글쎄요. 옆에 중학교 부모회 예전에 창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 좀 연결된 적이 있었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더 크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고 알리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저희 당장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죠. 조금씩 불평 빌라를 읽으면서도 활동가 선생님들이 대단한 것도 대단한 건데 지역 주민분들이 되게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것도 활동가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배경이겠지만 또 우리 센터가 속해져 있는 이곳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보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게 여행 간다고 할 때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무슨 생각했었냐면 직원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갔었고 그것에 대한 시선을 느껴서 그 다음번에는 직원과 당사자분들이 소규모로 가는 데까지만 자기네가 목표를 삼아서서 했었는 걸로 머물러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그 당사자끼리의 여행보다 완전히 자기의 동아리 활동으로 하는 것까지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사실 월평빌라도 대규모, 소규모 그랬다가 지역사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삶의 동아리 회원으로 가는 데까지를 목표를 삼고 갔으니까 거기로 갔던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희도 낮에 당사자가 지역사회 기관이나 시설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까지만 목표를 삼으면 저는 당연히 업무량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폭발적으로. 나가는 동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의 목표는 이용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혹시 그래도 이분과 더불어서 이 시간들을 같이 해주실 만한 지역에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 저희가 탐색하는 것까지도 목표로 삼고 돌아봐야 보일 것 같아요. 요새는 지역사회의 개념을 거기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사람으로 잘 안 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복지관이 마을지향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금천구에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 한 명도 없어요. 거기 다 직장인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의 개념을 거기에 원래 집이 있으면서 거주하는 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상 시간 속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깨어있는 시간에 보내느냐로 봤을 때 후자로 재정의하지 않으면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을지향은 못하겠더라고요.
요새 근데 실제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깨어있는 시간에는 여기 더 계시죠. 그래서 마을지향 처음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지역으로 나가서 어떻게 만나지?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이용자들과 어떻게 지역으로 가지? 처음에 저희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용자들이 뭔가 이용자들이 마을의 지역에 정말 적응해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용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그 동네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는 처음에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마을지향하고 그렇게 주민조직화 하시는 분들이 저랑 이제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얘기하시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실 이거를 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좀 있다간가? 언제죠? 한 대구 쪽에서 그 마을과 연계된 그 장애인 시설에서 하는 그 활동 이야기를 또 발표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 될 거야 라고 사실 생각하다가 저희가 지금 적용해 나간 거는 지역 활동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 동네에서 하나하나 넓혀 나가는 거. 그냥 동네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뭐 간식을 사온다거나 아니면 엄마 심부름 해오는 거. 그래서 뭐 시장도 가보고 정말 이 가까이 방화동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집 근처, 각자 집 근처에 있는 마트도 가서 해보고 이렇게 좀 저희도 그렇게 치는 지원을 해보고는 있거든요. 계속 시도를 해나가면서. 근데 저 오늘 여기 내성마비 복지관 근처에 CU 갔었어요, 아침에. 근데 제가 계산하기 전에 앞에 그냥 한 청년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고르는 동안에 그 친구가 거기 이제 서 있었는데 다 고르고 와서 보니까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CU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되게 자연스럽게 다 잘 대응해주는 걸로 저는 제 눈에는 보였어요. 이거를 다르게 보지 않고 다 내가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알든 모르든 정말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비싼 거라고, 이거 5,000원인데 괜찮냐고 또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 친구가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친구가 오히려 지갑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여기는 그래도 그 마을 안에서 그 가까이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게 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마트 가도 그 안에서도 사실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서 되게 작은 편의점이긴 하지만 그 사장님한테 그 일하시는 분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무겁게 하는 모습 보고 사실 아침에 좀 감명받고 했어요. 정말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사실 저희는 가까이 뭐 이 바로 반경에는 사실 뭐가 없고 아니면 정말 저 앞에 나가야 되니까. 궁금한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용인 분들을 선생님 없이 내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몇몇 친구들을? 부모님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따라가도 인천 따라가시잖아요. 선생님이 가도 따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되게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좀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과정이 되신 분은 갈 수 있겠죠. 글쎄요, 될 만한 분이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반이나 하려고요? 한 명만 해야죠. 한 분만. 한두 명이면. 한 분만 해야죠. 네, 저희는 이용인 분들이 좀 의사 표현이 가능하셔가지고 엄청 누구 한 명 나가면 난리가 나요. 매일 경험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지난 금요일 날 볼링 갔다 왔고 화요일 날 외식 갔고 내일 또 문화 관람 가거든요. 근데 외식을 누구 한 명 빼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씩 갔다 오고 다 갔는데 이제 마지막 그룹이 가려고 하니까 저도 돈가스 먹고 싶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또 안 해줄 수도 없어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서 제가 봤던 건 여기 입주자끼리는 가능하면은 거리를 좀 그러니까 너무 밀착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리적으로 너무 가까워요.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넓은 공간을 마련해야지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러면은 부딪히고 관계하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져서
집단화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한 명이 어디 간다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열평빌라도 맨 처음에 중간에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열악한 것을 줄이려고 원룸처럼 막 만들려고 억지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갖았던 대부분의 주간보호는 공간이 너무 좁은 곳에 밀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물리적 공간 자체가. 그게 실패할 권리, 위험할 권리, 이거랑 다 연결되는 거죠. 사실은 성인은 돈을 내면서까지 자기 몸을 해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까지 써가면서 자기 몸을 해치는 자유를 써요. 그렇죠. 그리고 술도 먹고. 왜 또 고쳐서 약마하고 뭐.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막 그러잖아요. 뭐 저염으로 먹고 맛없는 거 먹고 그렇게 살 바면 난 차라리 먹고 죽겠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겠다. 네.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담배까지 피우는데요. 뭐 담배 피우고 이게 다 돈 지불하고. 세금까지 내가면서. 네. 그러면서까지 자기를 해치는 건데 그럴 자유가 있는 게 성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우리 당사자분들은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예, 맞죠. 선택의 오류라는 게 또 그런 게 있는 거. 양치도 제가 봤을 땐 저희 센터에 어떤 분은 자기가 할 게 있어요.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양치를 급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엄청 푸시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되게 급한 일이 있거나 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양치를 대충 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선택을 더 좀 넓게. 대충까지는 어느 선까지인가? 한 10초는 되는 10초도 안 되다. 5초면 네, 거의 안 하는 거죠. 취향 먹고 그런 상황일 때 양치를 제대로 정확히 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는 강압적으로 네, 저는 이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 어떻게 바꿨어요? 이거 좋으니까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런 마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있어요. 남성은 대부분 더럽게 살아요. 대부분. 아니 본인은 저희 깔끔하시면서. 선생님은 정심에 양치를 안 하신대요. 저희 봉사원 선생님은. 그래서 아, 그래요? 되게 나는 정심에 양치도 안 하는데 양치도 하네. 네.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요.